강의 다시 이어가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놈의 소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네.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많어? 좋네, 별거리네. 나 안 해. 이 소 언제까지 해야 돼? 팍팍하고 힘들다. 얘. 이 경호선사께 아니라, 경호선사께 아니라가 이거 힘드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 지나갈까? 확 지나갈까? 미치겠네, 이거. 경호선사께 나와야 돼. 힘들죠? 나 소 그만할래. 미쳤나봐. 뭔 놈의 소가 이렇게 많아? 노지배고상? 노지배고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지배고상 안 해도 도만 잘 닦고. 힘들다. 힘들어. 노지배고상. 자상자는 이 모양이라. 이 모양은 그런 얘기야. 별것도 아니에요. 한문에 쫄지 말고. 노지배고상이라 해. 노지배고상을 해? 그래서 여기가 뭐요?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지자는 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소위 노지라고 하는 것은 불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지배고상이라는 그 자체가 노지가 불지니까 부처가 되는 성품자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소가 흰새요. 흰소. 노지는 불지라 영명 제일의공이라. 제일의공. 배구는 좋은 거죠. 배구자는 자 법신치 묘해. 지혜 해자죠. 묘해야라. 시고로 표 일우 입 들어갈 입. 소 한 마리가 일후입 원상야라 이런 얘기지. 원상으로 들어가요. 소 한 마리가 싹 들어가요. 그게 로지배구상이거든요. 이 상은 넓은 들판에. 그러니까 로지니까 넓은 들판이에요. 로지니까 넓은 들판이에요. 이 상은 넓은 들판에 흰 소가 있어요. 근데 그 상 이름이 로지배구상이야. 넓은 들판이란 뭐더라? 로지란 뭐더라? 불지야. 부처의 경지. 불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를 가만히 보면 불지예요. 여기 불지야. 지혜 지자야. 이런 지자가 아니야. 넓은 들판은 부처의 경지, 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1의공이라고 하잖아. 제1의공. 여기 있잖아. 제1의공이라고도 한다. 흰소, 배고란 법신의 오묘한 지혜를 꾀하는 것이야. 흰소가 법신. 따라서 한 마리 소가 원상으로 싹 들어간 모양을 그려놓은 게 이게 로지배구상이에요. 로지배구상. 물 먹고 싶네. 로지배구상. 오늘 강의도 엄청 힘들구나. 오늘 강의가 너무 힘들어. 아이씨, 나네. 빨리 내놔. 힘들어. 오늘 힘들어. 늦게 나오면 안 돼. 힘들어. 그래서 로지배구상이 최고라는 겨? 그렇다 어쩔래. 그래서 그래.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한 건데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종문원상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참고 좀 보세요. 물었어. 하고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야. 원륜상하, 원륜상하착,
삼묵하고 세 마리 짐승을 삼수하고 무엇 때문에 달 모양 아래에 세 마리 짐승을 그려놓고 또 우문윤상 중심착 우자하고 무엇 때문에 달 모양 중심에 우자를 써서 그에 응대를 하십니까? 대응야라. 대지야. 대지냐 아니라 대지야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이 뭐라 그래요? 원륜상하 삼승 시표 삼승이요. 원륜상 중심 일우는 시표 일승이라. 시고로 거권내 하면 현실 입증해야 대진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이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달 모양을 동그라미죠. 원상이죠. 달 모양을 그려놓고 세 마리 짐승을 그려놓고 또 왜 달 모양 중심에는 가서는 우자를 써놨냐. 그 그림이 그래요. 종문원상집의 그림이. 하니까 달 모양 아래에서 새 짐승을 그린 거, 동그라미 원상 아래에 새 짐승을 그린 것은 삼승을 표현한 거다 이 말이죠. 아까 삼승 했죠? 성문, 연각, 보살. 그리고 달 모양 한가운데에 소를 한 마리 그려놨어. 그럼 아까 소가 한 마리 원상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은 일승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일승이야 일승. 삼승하면 안 되고 일승. 그래서 따라서 권승은 뭐예요? 삼승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 일승은 불. 얼마나 잘 듣겠어요? 우리가 삼승이라는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이죠? 이건 방편이라는 권승. 권교. 그 다음에 일승은 불. 그래서 거론하면 깨달아 들어가야 한 실교를 보여 응대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소를 그려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종문원상집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문향.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세상 머리 털라고 처음 들으니까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즉 그림이 있더라. 그런 게 원상을 그려놓고 소그림을 그렸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달달 외우려고 그러면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딨어. 그죠?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랬어요? 도노냐 전모냐죠. 도노냐 전모나야. 단박에 깨치느냐 점점 깨치느냐. 아시겠죠? 문향 전기설 원륜상 중심 착우는 앞에서 말했던 그 뭐지? 달 그려놓고 그 중심에다가 소를 그리는 것은 우식 인초상이다. 아까 우식 인초상은 뭐랬죠? 도노랬잖아. 바로 부처가 된다 그랬죠. 인초를 먹으면. 그리고 소는 뭐를 내놓는다 그랬죠? 제호를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제호가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소를 원상의 한가운데 그린 거는 우식인초상이고 깨달음의 바로야. 도노죠. 하고 무엇 때문에 또 언원륜상 중심 착 우자를 노지 배구상이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까 노지 배구상도 뭐랬죠? 바로 단박에 부처를 이루는 거랬잖아요. 로지는 넓은, 그리고 배구는 뭐랬죠? 아까 부처랬죠? 불지랬잖아요. 부처님의 지혜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지 배구상이나 우식인초상이나 간다 다르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했다. 이렇게도 안 해줬는데 하니까 양처 두 가지는 똑같이 개시 동상이야. 그렇지만 동우야. 동상동우야. 같은 모양이 같은 소이것만 하고로 무엇 때문에 설해요? 문불동이 아니라 글씨로는 왜 다르냐 이런 얘기죠. 답. 설문이 별이지만 글씨로는 비록 다를 것이지만 상급 우즉 불인이라 모양으로 말하면 소가 즉 둘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식인초상과 로지 배구상이 같다고. 아시겠죠? 그렇다고 처음 듣죠?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아요. 불종자를 심어놓는 거니까. 이거 보고 처음에 동국대에서 이거 공부하는데 진짜 웃겼어요. 무슨 어린 애기냐 우리가? 성 공부하는 사람이 뭐 쪼잔하게 그냥 원상에다가 달 그려놓고 또 원상에다가 무슨 가운데다가 소를 집어넣어놓고 아래에다가 뭐를 해놓고 뭐시 어쩌고 저쩌? 이게 뭐 하는데 저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 갖고 자
제가 이걸 특별히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 소개 안 해요. 누가 어떤 논문에 이걸 합니까? 살다가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 쓰느라고도 힘들고 더럽게 양도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로 힘들었다니까. 이거 써오는데 이게 일일이 그 책 보고 종문원 상집 보고 지금 같으면 안 해. 옛날에는 자비가 넘쳤나 봐. 지금은 알짤없이 안 해요.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이것도 듣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식인초상, 노지배구상 똑같단 말이야. 즉, 또 물었다. 이거 해석이에요. 여기는 좀 힘들지만 여기 해석을 또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그러니까 문향 또 물었다 이런 얘기지. 또 물었다. 앞에서 이미 달 모양 중심에 우자를 썼죠? 그것을 우리가 말했죠. 우식인초상이라고 했어. 했는데 왜 또 달 모양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우자를 또 썼냐 이 말이야. 그거를 또 노지배구상이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하니까 두 가지 같은 모양의 같은 우자인데 왜 설명이 다르죠? 라고 말하니까 설명은 다른데 그 모양 우자는 똑같다니까. 이렇게 다르잖아. 그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근데 생전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거라 재밌었어요. 저는. 다르지 않다 그랬죠? 근데 다르지 않은데 못 하려고 따로 해. 이런 얘기야.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다는 거. 문. 약야 불리면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하고 양처 각현 동상 동우야니까 답 수상그 우죽 불이지만 견성하는 거야. 지체한단 말이야. 견성에 있어서 지체하고 지체하는 병, 지병, 증질, 지질, 병날질이죠. 부동이라 고로양처가 각현, 동상, 동운이라 이런 말이죠. 묻기를 많이 다르지 않다면 왜 두 곳에서 각각 같은 모양과 같은 우자를 나타내셨습니까? 똑같은데 가운데다 써나 중앙에 써나 똑같이 우자로 써놓고 하나는 노지배구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는 노지배구상이 하나는 뭐라 그래? 아까 그랬죠? 노지배구상 말고 뭐는 인초상? 나 안 해. 노지배구상 우식인초상. 소가 먹는 거. 소가 먹는 건 우식인초상. 응? 또 하나는 노지배구상. 두 개 했죠? 근데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뭐 들라고 이렇게 두 곳에서 다른 모양을 나타내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해당하기를 모양과 우자는 다르지 않지만 똑같이 동그라미에 똑같이 우자를 썼죠. 성품을 봄에 있어서 성품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더딘과 빠름에 차이가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도노와 점호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두 곳에서 각기 같은 모양과 같은 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빠를까요? 우식인초상이 빠를까요? 노지배구상이 빠르겠어요? 우식인초가 빨라요? 노지배구가 빨라요? 어떤 게 빠르겠어요? 노지배구, 우식인초. 답은 우식인초가 빨라요. 그리고 노지배구는 아까 3승이 랬죠. 노지배구상은 3승이 나타냈다 아니라 3승이니까 더디고 노지배구는 우식인초상은 어디? 화엄의 상에서 바로 깨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볼게요. 기왕 했으니 먼저 해야지 뭐. 문, 양론, 견성, 지질, 각별자이면 식, 인초, 우, 여, 노지, 배구, 수, 지, 수지, 수질, 냐니까 답 어떤 게 더 빠르냐 하니까 식인초우가 즉 증명 밝은 화엄해중의 돈견실성 그러니까 성품을 바로 봤다는 얘기지. 지우인이 소니까 고로 질이요.
로지배구는 즉 명법 명법화해중. 그러니까 벽화해중이고 여기는 화엄해중이지, 그죠? 그러니까 즉 오식인초는 화엄이고 로지배구는 법화중이에요. 법화중회니 삼기 일지 우인이 아까 있잖아. 삼승일지, 그죠? 고로 지인이라 시 고로 설 문 글씨는 비록 즉 부동이나 증리 분리라 고로 거동상우라 명리지 분리이요 불언내 처 전동면이라. 에이씨. 묻기를 그냥 어이구 늦었네. 묻기를 마냥 성품을 몸에 있어 그 더딘과 발음의 차이를 둔한다면 우식인초와 노지배구 중에 어떤 것이 더딘 것이고 어떤 것이 빠른 것입니까? 답하기를 우식인초는 화엄해 중에서 단박에 그 진실한 성품을 보는 소를 설명한 것이므로 빠른 것이고 로지배구는 법화해상에서 아까 삼승을 모아 일승으로 귀속시키랬지 아까 삼승을 일승법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소를 설명한 것이므로 그게 더딘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로지배구가 덜다 이런 말이죠. 우식인초보다. 그러므로 그 설명이 비록 같지 않으나 증득하는 이치는 다르지 않으므로 따라서 말하자면 같은 모양의 같은 우자를 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설명하자면 그 이치와 지혜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지 꼭 그 유래가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로지배구와 우식인초. 우식인초가 더 빨라요. 우식인초는 도노, 얘는 저모. 이상의 살펴본 같이 소가 불지를 드러내는 돈점을 논하고 일승과 건교를 논하고 건승을 논하고 건승은 삼승이랬죠. 방편, 건교, 일승법. 허엄과 법화를 논하는 가운데 당당히 중심을 정리하는 표상은 소의 이상을 수행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소와 수행자를 같이 보는 거예요. 다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소와 불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깊어? 무지하게 깊은 것 같아. 무지하게 깊어요. 소가 수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드디어 벗어났다. 아이 종문원상집 한번 하다가 에이 심나네. 그래도 의미는 있었어요. 제가 참 종문원상집을 재밌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재밌었어요. 막 숙제도 해가면서 막 그림도 막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 이 정도만 해야죠. 뭐 더 많이 하면 머리 아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 과감의 심우감. 과감의 심우감이 셀까요? 경어의 심우감이 셀까요? 당연히 경어가 세지요. 본래로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정. 청정 떠났죠? 내 이름이 뭐라고? 청정심. 거참 이름 일타스님이 준 건데 일타스님이 생각해보면 잘도 지었어. 내가 그때 대장이라고 나만 1번으로 지어줬어. 쉬운 6명 태줬어. 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청정이라니까. 청정은 다른 말로 또 그랬죠. 청멸, 깨달음, 청정, 즉 심일경성. 우리 심일경성 이것도 나오죠. 이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도 별로 반갑지 않은데 어쨌든 심일경성에 대해서 주하고 이러한 청정심을 이러한 청정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평상심 시도 맨날 나오죠. 이 시자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시자 써야 되는데 보일시라고도 쓰나? 내가 알기로는 이 시자인데 보일시라고도 쓸까? 이게 좀 자꾸 애매한 것들이 생겨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도를 보인다. 평상심이 도를 보인다. 틀린 말은 아니죠. 또 이 시자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심이 이것이 고토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의 상태를 유지 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상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성가에서 잘 길든 소회를 목으라고 하죠. 와
또 뭐래? 기우라고 돼. 기마병 할 때 기우예요. 말탈기. 그죠? 이랴!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 길든 기와 기우로 비유되어지는 수행 방법을 단계적인 실천을 통해 소가 주인이 되어 정신적 자유인이 되는 수행의 실천적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모구 사상이라고 하죠. 소를 기르니까. 또는 소를 찾는다 해서 시무 사상이라고 해야 돼요. 소를 기른다 그러면은 모구 사상. 소를 찾는다 그러면 시무 사상.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모구도는 묵조선에 가까워요. 시무사상은 가나선에 가까워요. 이 가나선 화자 꼴 좀 봐요. 말씀 어쩌어야 되는데. 귀찮. 가까워. 경허선은 간화를. 그러죠? 경허선은 간화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야. 시무사상이죠. 그러니까. 모구사상은 소를 치는 목조다 이 말이야. 그것은 도식화하여 변한 그림이 바로 시무도라고 할 수 있다. 경허선사는 시무도 본문에 시무도가 그런데 6개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6개밖에 없으니까 병풍을 그렸는데 내 쪽은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1. 2. 하다 보니 귀찮네. 6단계로 그냥 줄이고 말아. 이래서 6개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국의 조계종은 고려 말기 원나라에 육한 태고보와 나옹해근 다 경허선사 스승들인데 전부 다. 임재종 16대 법손인 서곡천공, 그죠? 서곡천공의 제자들이요. 평상철이며 평상철임의 법맥을 이은 임재종 계단종단이다. 우리 경허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허선사는 태고보의 거고 나옹해근은 또 법맥이 좀 달라요. 불교의 중흥조인 조선불교 중흥조 누구요? 중간에 다시를 기르기는 휴정이죠. 또한 확고한 임재종의 법손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는 보명의 모구도보다는 보명의 모구도는 뭐랬죠? 묵조라니까요. 굉지정각. 화감의 시부도가 훨씬 더 널리 유포가 됐어요. 왜? 가나선이니까. 얘가 가나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화감의 시부도는 자신의 장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장작품 아니에요. 화감의 시부도는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이말저말 섞어가지고 만드는 경허선사. 자신의 장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선사들의 울력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좀 더 시무도를 종합해보면 송나라의 법, 송나라의 정고, 정거호승, 그 다음에 대백산의 보명, 과감사원, 과감은 사원이 뭐예요? 등에 시부도가 있고, 근데 이제 경허선사 하는 거는 이제 과감 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호극근, 원호극근 있죠? 무문관, 원호극근의 무문관의 분하인, 누구? 설정원정, 설정원정의 사오도, 15도가 아니고 사오도. 그 다음에 자득해휘, 빛날 휘자죠. 자득해휘의 유구도, 사오도는 뭐고 유구도는 뭐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오도, 유구도, 또 불교 유백, 불국 유백, 불국 유백의 8호도. 근데 경허선사는 유구도예요, 유구도. 육복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사우나 유구나 8호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허선사는 육복병풍이에요. 6개. 이 밖에도 청거에 모구도는 종영록에 언급되고 있으나 종영록 있죠, 종영록.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거철의 화백우도송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감과 보명의 시부도가 제일 유명해요.
화감의 15도, 보명의 15도. 근데 보명은 무구도라고 해가지고 뭐 목조다. 화감의 15도는 간화선. 그래서 청거에 보고송을 모방했는데 후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화운송을 붙였더라. 그러니까 화감의 15도는 좀 정통이 지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끌어다가 수많은 선사들의 울력으로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저 사람 거 끌어다가 울력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운도 또 많이 달아요. 화운을. 그런 얘기. 과감의 15도는 각 속마다 석도희, 희이, 석고희예요. 이름도 이상하죠. 석고희이, 석고이희 아시겠죠? 석고희이, 괴납대련 이름들도 석고희이, 괴납대련. 괴는 이게 흑덩이 괴자잖아요. 괴납대련의 화운송 서로 이렇게 이렇게 달아준단 말이야. 이게 각각 10수씩이 붙어 있더라. 화운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한 보명의 보고도, 화감의 15도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 보명의 모구도는 단계가 또 달라. 그래서 마지막 10번째에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화감의 15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번째까지 모두 원 안에 표현을 해요. 뭐를 원한? 소를 원 안에 묘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보명은 마지막 10번째 것만 원을 표현하고 있고 화감은 다 모두 원 안에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15도송은 이 도라는 건 그림이니까요. 15도의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시를 읊고 있을 것인데 15도가 선화의 대표적인 그림이요. 그렇죠. 선화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15도밖에 더 있습니까? 소그림. 경호선사도 6호도 팔복병풍이 있어요. 15도송은 선시의 대표적인 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선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우도. 기우는 말탈기, 기자죠. 기우도는 청허 휴정에 기우시가 있고 경어에 시무송이 있고 그리고 만해의 시무장이 있어요. 15도는 시무송이 15도라고도 하고 심우도라고도 하죠. 찾을심. 서로 통용해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5도는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 수행하는 단계를 어린 동자가 즉 마음심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15도라고 하고 특히 과감의 15도 또는 심우도는 깨달은 후 적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단계인 입전수수를 집어넣었어요. 거다가 10단계에다가를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더라. 물론 우리 경허선사는 이류중행이죠. 이류중행. 입전수도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 경허의 심우송에서도 보이는데 이후 선사들에게 대승보살도 실천의 하나인 이념적 준거로 작용하여 보살의 마지막 단계인 상고벌의 하와 중생의 시무사상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시무사상은 경허의 시에서도 나타나는데 시무송, 시무도 원문 아까 했죠? 시무송은 8단계, 시무가는 10단계, 시무도 원문은 6단계. 그래서 시무도는 수행 단계를 10단계로 나눠 동자와소를 등장시켜 각 수행의 단계를 동자와소의 관계를 대립하여 표현하는데 이 그림을 시무도라고 한다. 시무도는 그 속에 비슷한 소가 인간의 집만 먹인 불성이자 또는 미혹으로 똘똘 뭉친 중생의 마음자를 동시에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요. 어디서 끝나? 그이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무도는 선생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선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길을 소와 목동의 관계에 비유하여 10단계로 나누고 그림과 송어로서 간명하게 설명한 선서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허의 시무사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과감의 15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에이? 과감은 송나라 때의 과감 사원의 로 화감이라고도 발음한다. 과감, 화감 다예요. 화감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헌이 단편이기 때문에 그의 전기를 자세히 알 수는 어렵다. 여기 봐요. 오등회원 있죠? 오등회원. 오등회원에 보이는 그의 전기는 대수원정의 법맥을 이은 제자로서 15도와 그가 지은 개송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만 할 정도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그 과감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오등회원하고 오등회원에 보이죠 조금. 그래서 그의 생몰연대는 또한 없어요. 과감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생몰연대도 없어요. 언제 죽었나 몰라. 가난 기술이 없다. 그러나 남성 고종의 황제 얘도 이제 연년을 쓰는구만. 황제 소흥의 5년 1135년에 입적한 대수원정의 제자라는 점으로 비어서 임제의 12대 법손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더라. 과감의 법호는 양산사원이다. 과감은 육조 해능의 법손으로 육조선, 남방선이라고도 하죠. 북종선은 신수, 선의 도노수행법에 의거하여 15도를 저술하였으면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도노라니까요. 아까는 저무. 15도에 혹은 15도 또는 모구도는 마음에서 길을 찾는다. 불교의 선종에서 본성을 찾는 것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여 선의 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를 비롯 도에 한 10가지 수행 단계 그림이더라. 중국 송나라 때 승려 과감이 이거를 처음 그렸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아따 복잡하다. 이후에 같은 시대에 활동한 보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명은 모구도야. 묵조야. 함께 한국에 전래되어 두 개를 다 15도로 불렀다. 화감의 15도는 시무, 소찼다. 시무, 견적, 그 다음에 견우, 그 다음에 득우, 모구, 기우, 귀가, 규우기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반본한원, 입전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의 사회적 실천, 선의 사회적 실천 명제로 입전수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무의 사상의 위대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과감의 시무도의 순서예요. 시무, 견적, 견우, 득우, 모구,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반본한원, 입전수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과감의 시무도는 12세기 후반 북송 말기에 선문 수행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그동안 해제되었던 모구도는 대승 정신에 맞게 재정비하여 15도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그림 체제로 구성하여 선서로 재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어의 시무성과 관련된 과감의 시무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뭐냐 살펴봐라. 리크.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까? 나 미치겠다 힘들어서.